안녕하세요. 토이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도에 숨은 비밀, 지도를 잘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볼까 하는데요.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지도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개발호재에 있는 지역을 이 지도 분석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미리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제 이 다음 지도 사이트인데요. 다음 지도 사이트와 네이버 지도 사이트 이 두 개 정도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좀 상호 보완적인 이런 내용들을 참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보는 지금 사이트는 다음 지도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스카이뷰 하나씩 보면 로드뷰, 오른쪽에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뭐 모르시면 그냥 클릭 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집니다. 처음부터 내가 모른다고 이런 거 클릭했다고 해서 뭐 잘못되고 할 일 없으니까요. 네. 여기에 레이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몇 개 필요한 것들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지적 편집도를 누르시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좀만 들어가서 보시면요, 고속도로 예정이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새만금, 무주, 대구, 함양, 밀양, 그다음 이쪽은 뭐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 또 여기는 양구, 영천, 문경, 울진, 뭐 여기 또 고속도로 일반, 당진, 천안 고속도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런 것만 봐도 이 주변으로 고속도로가 뚫릴 예정이구나 뭐 좀 알아볼 수 있겠죠. 뭐 지자체나 한국도로공사나 관련된 관공서에나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면 어디로 고속도로가 지나갈 것이고 IC가 생길 것이고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될 것이고 이런 시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보통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만 있지만요,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예정선이 있죠. 이거는 이제 기차입니다. 뭐 여기 경부고속철도, 이쪽으로는 또 서해안 고속철도, 뭐 여기 보면 여주 문경 뭐 고속철도 이런 것들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도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기차역이 생기고 고속도로 IC가 개통이 되고 하게 되면 훨씬 그 지역의 주변의 부동산의 가격, 특히 토지 가격은 더욱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요, 일단 서울이니까 한번 서울 쪽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당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 사당역인데 지금 지적 편집도가 클릭이 된 상태고요. 클릭이 안 된 상태는 뭐 이렇게 위성지도의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지적 편집도를 누르시면 뭐 색깔별로 보입니다. 그래서 글씨도 써 있죠. 일반 상업지역, 뭐 준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색깔만 봐도 이제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 토지 투자는 용도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 지도 지적도 편집도만 눌러봐도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한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자연녹지 이런 녹지 비율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실 줄 알아야, 우리가 보통 도시지역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구가 팽창을 해서 많이 이미 인구가 몰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발하기가 어렵지만 지금도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지금 뭐 제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런 개발 제한 구역 땅들, 이런 땅들이 보통 녹지입니다. 녹지, 자연 녹지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서울 지역을 보시면 보통 이런 빨간색, 노란색, 여기 푸르스름 하는 게 이거 공업지역 땅이에요. 그래서 색깔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렇게 이 서울을 감싸고 있는 푸른색들의 빛깔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자연 녹지 땅들입니다. 근데
서울은 이거를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놓은 상태죠. 근데 이것들을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택지 개발, 다양한 것들을 해서 자꾸 서울로 몰리는 인구를 더욱더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경기도권이나 서울 외곽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막 개발이 일어나고 있죠. 이 서울 지역이 아닌 지방 지역들 있죠. 뭐 하나의 지금 뭐 최근에 이슈 있는 이 원산면, 여기는 이제 용인인데요.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집도를 없애면 여기가 이제 용인시 원산면인데 이쪽에 SK 하이닉스가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쪽에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원산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빨간색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여긴 자연녹지가 있죠. 하지만 여기 자연녹지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죠. 그래서 이런 자연녹지 땅들이 추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이 이렇게 팽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연녹지 땅들이 주거지역으로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벗어나면 이런 계획관리 지역 땅들, 여기는 이제 비도시 지역에 들어가지만 바로 도시 지역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관리 지역 땅들도 추후에는 용도 변경까지도 가능한, 뭐 용도 변경이 굳이 되지 않아도 개발지 인근에 있으면 지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 이렇게 지적 편집도만 보셔도요, 내 땅이 자연 녹지구나. 근데 좀만 벗어나면 이렇게 농림지역 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농림지역이 있죠. 이런 농림지역 땅들은 개발이 상당히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알고 네이버 지도 지적도 편집도만 이렇게 눌러봐도 이 주변에 어떤 땅이 좀 더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산면 쪽에서도 한번 땅을 보면 쭉 들어가서 주거지역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지역 땅이 비싸니까요. 이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주소도 볼 수가 있어요. 78번지지만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여기 주소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용인시 천인 원산면 고당리 78번지라고 나오고요. 자, 이 땅을 실제 내가 가서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땅이 꺼져 있는지, 솟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에는 로드뷰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니까요.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이 땅의 현재 이렇게 모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보다 높이 솟았는지 땅이 꺼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2019년도 1월 달에 찍은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과거의 사진을 보면 2013년도에는 이런 모습인데 크게 바뀐 건 없죠. 최근의 사진과 과거의 사진까지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 특히 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들은요, 처음에는 한 6년 전 사진을 보면 이게 다 농지밖에 없는데 최근의 사진을 보면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 있는 이런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활용하시면 최근에 이런 사진 모습, 현장 모습까지도 다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땅에 특히 땅이 도로에 얼마만큼 붙어 있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길이도 잴 수가 있는데,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거리재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다 커서를 갖다 대면 거리재기라고 떠요. 이걸 왼쪽 버튼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왼쪽 버튼 클릭하고 다시 여기까지 해서 왼쪽 버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누르면 약 33m 정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은 33m 정도 도로에 접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로에 길게 붙어 있는 땅이 당연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분할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땅을 나눠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에 길게 붙어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의 면적, 평수는 몇 평인지 기본적으로도 여기 바로 밑에 커서를 내리면 면적재기 보이시죠? 면적재기. 이 면적재기 버튼을 누르시면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땅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간단히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817제곱미터니까요. 여기에 0.302호로 곱하시면 됩니다. 38, 24, 3, 1은 3. 한 540, 50편 정도 되겠네요. 이 땅이요. 주거지역 땅입니다. 이 땅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이미 부자겠죠. 예, 이 지역의 지가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가 원산면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적이나 그 다음에 거리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도를 활용을 하시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반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로 시설이나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건축허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땅들이 당연히 지가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도로 클릭을 하시면 뭐 이쪽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그림 보이시나요? 자, 여기 이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약간 이렇게 전기 뭐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약간 화살표 모양 이런 그림이에요. 자, 요 그림이 있는 이런 건물들은 전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전기가 들어가서 건물이 되는 건물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건물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스카이뷰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땅만 있는 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 땅이 있는데도 여기 보시면 이 전기 표시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그림 이렇게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지금 현황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땅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당연히 이 토지에도 전기나 상하수도 이런 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팁으로 하나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보통 이런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개발 호재에 있는 지역들은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땅을 파는지 지적 편집도 하나만 봐도 이게 기획부동산에서 거래를 시킨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매매가 거래된 건지 땅 모양만 봐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은 제가 보여드릴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평역 쪽이에요. 이 가평역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상황으로는 뭐 지금 현황 상황으로는 보이진 않는데 지적 편집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눌러보시면 이 가평역 경충선 양평, 가평 이쪽이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되게 전원주택으로 뜬 지역이죠. 그래서 지가도 많이 올랐고 전원주택 단지들이 많이 생긴 지역들이에요. 이 주변에 깊이 들어가 보시면 여긴 다 산이거든요. 물론 보시면 자연녹지긴 해요. 네, 자연녹지죠. 자연녹지인데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땅을 다 잘라서 작게 해서 판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주소 보기 누르면 주소가 다 나옵니다. 가평읍 달전리 산 13-14번이라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땅들을 다 명의자가 있겠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요, 공시지가 5만원, 뭐 10만원도 안 한 땅을 100만원에 매매한 이런 기록들을 등기부등본상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용도 지역을 알고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통해서 땅에 대한 이해만,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에 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가평역 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가가 많이 오른 모든 지역들이 있어요. 뭐 세종시, 그 다음에 제주도, 그리고 용인, 평택 이런 지역들 다 기획부동산 현재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주변에도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 땅들, 이런 땅들을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 해가지고요, 최소 3배에서 5배 뭐 비싸게 거래한 땅들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네이버 지도만으로도 이렇게 투자 리스크를 안고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구나 라는 점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개발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엔 한번 새만금 쪽으로 가볼까요? 참 좋은 세상이죠. 이렇게 뭐 지도 하나만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클릭만 해도 뭐 이 지역에 대해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뜹니다. 새만금도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투자한 지역이고 지금도 지가가 꾸준히 이제 오르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 의지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실제 한번 땅을 보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적합한 지역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도 이렇게 지금 개발 계획들이 잡혀져 있고요. 지적 편집도를 누른 겁니다. 여기도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되게 많이 거래를 시킨 자리들이에요. 이런 땅들 보이시죠? 이게 다 기획부동산에서 거래시킨 것들입니다. 이런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건 도로도 없는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만, 현황상으로는 도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다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죠. 그리고 당연히 비싸게 매매가 됐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땅을 한번 볼까요? 주소를 보고 한번 찾아볼게요. 부안군 하사면 장신리 646-1번지인데요. 자,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줄 알고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상은 저희 또 따로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건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이 도시계획입니다. 자, 이 도시계획을 눌러보시면 이 주변에, 자,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가 이제 자연 취약지구라는 거, 농림지역이라는 거, 뭐 공업지역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지도 오른쪽에 이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도 옆에 설정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뜨죠. 자, 설정이라고 떴죠. 이 부분을 보시면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이 땅을 통해서 형질 변경이든 토속 채취든 토지 분할이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작물 설치든 뭔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행위들이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이렇게 땅의 색깔만 보여도 여기 보시면 이런 색깔 보시면 토지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를 분할을 했다는 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색깔 보이시죠? 보면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주변으로 땅들이 이렇게 뭔가 좀 개발 행위 허가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뜻은 뭐예요? 그만큼 이 지역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구나 라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내 땅의 도시계획, 그 주변에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도시가 개발이 될 예정이라거나 아니면 성토, 절도, 그 다음에 매매하기 위해서 뭐 분할을 했다거나 산에서 임해서 토속을 채취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은 조금 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오늘 지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아주 기본에 충실했을 때 저는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도 보는 어느 정도의 방법만 알아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필요한 영상이나 그 다음에 질문 이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욱더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